제가 단편 영화도 찍고 이번에 첫 장편 영화를 찍으면서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해서 드릴 때 가장 어려운 얘기가 계기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 기자간담회와 개봉을 준비하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는 장편 영화를 찍어야 하는데 내 보석함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써놨던 단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 이미지가 주가 된 성장물인데 그거를 이제 장편화하기 위한 이제 사이즈감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 물갈퀴라는 그 특수한 기믹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디벨롭을 한 장편이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가지고 와서 디벨롭을 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시네마다운 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름다운 변화인 성장, 아름다운 음율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공간들을 버무려서 좀 데뷔작을 좀 아름답게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진짜 영화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콘티? 영화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로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어쨌든 물이라는 매개체를 선택한 이상 물이 가진 시각적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티를 짜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내는 게 이 영화의 영상미와 잘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각적 트랜지션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마 기자님들 보셨으면 제가 어떤 장면 말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콘티적인 부분들이나 어쨌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뭐 배우들이 풍기는 톤 앤 매너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댄서로서 무대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거와 다른 점은 되게 무대에서는 크게 표현을 하고 관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뭔가 과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스크린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특히 이번 보인 더 풀의 서경 역은 좀 더 차분하고 우울한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 스스로 조금 새벽에, 특히 새벽에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많이 겪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기도 했었어서 그런 성영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린 서경을 연기한 것과 우리 희원이가 어린 우주를 연기한 그 캐릭터들이 저희는 다 같이 찍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캐릭터의 뭐 성격과 뭐 외향적인 거나 딱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 딱 저기 효우 배우님과 이민주 배우님께서 딱 그린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실제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표현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워낙 훈남 훈녀이시지만 나름 싱크로율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나중에 커서 꼭 이민재 배우님처럼 크면은 꼭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영화를 찍었을 때 또 스크린에 나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를 연기한 것과 또 나중에 커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잠시만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민재 배우님처럼 되고 싶다. 네. 이런 거죠? 네. 저는 일단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아역과 이제 다 큰 성인 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들의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중력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원 배우님은 이제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싱크가 좀 많이 한 85%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보다 더 예쁘시지만 그 정도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화 찍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다 큰 석영 역이고 예원이가 어린 아역이라고 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원이 얼굴을 딱 보고 나서 나구나 싶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영화로서 장면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쁜 장면을 만들어낼 때마다 되게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영화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잘 맡아준 것 같아요. 첫 시작이 되게 감독님과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해줘서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희원이가 너무 잘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셨다시피 제가 영화를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수영을 하다가 성인 우주로 바뀔 때의 장면이 정말 또렷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서사를 만들어준 희원이에게 너무 고맙고 예원이에게도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면은 기자간담회가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잘 간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수한 케이스였던 효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터의 빅팬이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진짜로 정말로 약간 억울하기도 한데 그거 아시죠? 나만 좋아하던 인디 밴드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을 때 그 억울함. 왜냐면 제가 스우파가 시작하기 전부터 스우파를 기다렸던 진짜 스트릿 댄서들을 굉장히 팔로잉하고 있는 빅팬이었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 이츠 레이닝맨 무대를 봤을 때 훅이라는 팀이 이제 자주 추는 춤이 좀 역동적이고 동작이 크잖아요. 그때도 좀 큰 동작으로 뮤지컬스러운 이제 댄싱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동작은 큰데 얼굴은 엄청 절제되어 있더라고요. 그 감정이 엄청 절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런 표현력은 분명히 영상 연기도 정말 잘해낼 수 있는 어떤 조절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이 일단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좀 유혁비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좀 대륙스러운 얼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유혁비 배우님 닮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닮아서 뇌리에 박혀 있다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는데 좀 어떻게 요즘에는 인스타 DM으로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기웃거리다가 마침 라이브를 키신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를 키셔가지고 유혁비 닮으셨어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연기도 해보실 생각 있어요? 했는데 그럼 오퍼가 들어오면 감사하죠 라는 스탠스셨어요. 그래서 이건 된다. 내가 어떻게 잘 접근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름아름 연락을 드리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망설이시고 민폐 끼칠까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잘 설득이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예원 배우 이제 이현 배우와 양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로필을 받고 또 추천을 받은 케이스였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제가 그날 그 배역으로 본 첫 배우들이었어요. 네, 첫 배우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배우들부터 너무 마음에 드니까 뭐지? 우리 이렇게 잘 간추렸나? 하면서 그 다음 이제 후보들까지도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만난 그 친구들이 저의 인연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스태프들도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저한테 좀 억지로 맞춰준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석영은 예원이고 우리의 우주는 희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서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진짜
일단 운동선수 같은 느낌도 나야 되는데 여신도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거의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었는데 민재 배우 그 프로필 사진이 좀 스포티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완전 운동선수인데? 이 생각을 해서 만나 뵀는데 너무 애티튜드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가보자 해서 같이 해보게 됐는데 다른 민재 배우 나온 것들을 봐보니까 수영선수, 저희는 수영선수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배드민턴도 치고 약한 영웅에서는 태권도 선수로 나오고 이미 운동선수로서의 배우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희원이와 같이 촬영을 했는데 호흡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도 말은 해야겠죠. 네. 일단 희원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순수하고 또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같이 그리고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종종 이제 제가 대사를 까먹을 때 누나 이거 그거야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정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그런 챙겨줬던 기억도 있고 또 저희 영화에 보면 어린 우주와 어린 서경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연기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실제로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재미있고 또 리얼하게 담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 예원이 누나랑 약간 호흡이 진짜 잘 맞았고 또 그 대본 리딩을 많이 했어요. 한 5-6번? 한 감독님 집에서 맨날 만나가지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또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되게 저랑 잘 맞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할 때도 실제로 진짜 호흡이 이렇게 잘 맞은 적은 좀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 영화 속에서 서경이 누나를 경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연기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친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해서 민재한테 거의 질문 보시 되어서 질문 폭탄을 던지면서 민재를 믿고 되게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잘 알려주고 해서 영화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랑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미팅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3명이서 영화의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 조금 더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 전시회에도 갔었고 그런 한 사전 작업들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방금 효가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효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생각보다 연기적으로 같이 하면서 불편했던 것도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서경이를 너무나도 저도 많이 배웠고 옆에서 현장에서 케미는 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면 감독님께서 또 그 현장을 편하게 재밌게 연기라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없애주셨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저희 4명 다 편안하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결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찍었거든요. 너무나도 치열하게 찍었고 열정적이게 찍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최대한 답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건 정말 수영 선수처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촬영이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개인적으로가 바로 수영을 좀 전문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고민이 됐던 지점은 제가 그동안의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 강렬한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모습들을 저는 좀 많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라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좀 편안하게 정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정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를 좀 많이 돌이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이 담긴 영화라고도 말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봤을 때 생각했던 그림이 너무 이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학창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한 번쯤은 그런 추억의 장소, 그런 추억의 향기가 좀 맡고 싶고 가보고 싶기 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고 그런 생각들, 그런 추억들, 이쁜 유년기 시절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여운이 깊게 남아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인더풀에서 나오는 물갈퀴가 판타지적인 요소여서 그렇지 사실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좌절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서경이로 따지면 내가 생각했던 라이벌이 그 라이벌이 이겨서 내가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엄마가 나보다 왠지 동생을 더 아끼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멀리만 바라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이거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너무 영상미가 예쁜 작품이라서 극장에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일단 저희 영화 주제가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도 관객분들께서 자신과 맞닿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그 영화 속의 장면이 와닿아서 좀 힐링하고 가셨으면 네, 공감.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일단 석영과 우주처럼 뭐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자신의 길을 바꿔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좌절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새로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 10대일까 그러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나이대에 하는 실수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짜 뭐 귀엽기도 하고 가엽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해봐야지 이제 더 컸을 때 또 다른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함들이 이 영화 속 안에서 좀 뭐 어떤 관객에게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의 실수로 그려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좀 감독이 살짝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네네. 우리 석영과 우주 캐릭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석영과 우주라는 인물들이 조금은 좀 모나 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저는 어쨌든 그 성장통 안에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좀 가엽지만 또 귀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영화 또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영화 잘 되도록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화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인더풀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보인더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관람하시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하는 말들 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많이 이쁜 만큼 그 이쁜 마음을 고스란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화는 홍보는 많이 될 것 같아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